안녕하세요, 마술사 최현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요, 바로 최근에 화제가 된 인물이죠. 백신을 맞으면서 숟가락을 구부린 마술사 유리 겔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초능력자 유리 겔라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마술사 유리 겔라 해야 할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이 뉴스를 준비한 이유는요, 2000년대생 분들은 유리 겔라가 누구야?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20대 후반에서 뭐 그 정도 분들도 간혹 데이비드 카퍼필드랑 유리 겔라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고, 한 40대 정도 되시는 분들 정도는 되면 이제 유리 겔라랑 카퍼필드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초능력자 유리 겔라, 과연 그는 누구였으며 백신을 맞으면서까지도 그렇게 화제가 될 수 있는지, 과연 그에 대해서 탐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 겔라는요 1946년 출생이며 18살이 되던 해 이스라엘군 나카센 부대에 입대했지만 1967년 6.1 전쟁 중 부상을 당해 전역하였고, 이후 1968년과 1969년에 모델 겸 사진작가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 이스라엘의 나이트클럽에서 공연도 하고 초능력자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초능력 이론에 관한 증명에 관심을 보인 여러 과학단체로부터 집중적인 조명을 받아왔으며, 이를 계기로 7, 80년대에 초능력자로 각종 TV에 출연하면서 많은 인지도를 쌓게 됩니다. 왜 그때 이렇게 초능력자가 주목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1940년대부터 70년대는요, 이 냉전 시대였죠. 미국과 소련, 지금은 러시아죠. 우리 2000년대생은 잘 모르겠지만,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로 핵실험, 우주기술을 넘어서 초능력을 가진 능력자들을 발굴해 경쟁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년대에 이 중반 냉전이 조금 완화되면서 화해 시대로 접어들었음에도 초능력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지속되었고, 그러한 흥미와 관심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초능력자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게 됩니다. 전문가들은요, 이러한 대중들의 초능력에 대한 관심이 정말 유리 겔라가 초능력자로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초능력 부대가 존재를 하고 있었고, 이 초능력을 이용해서 핵무기를 뭐 조종한다거나 혹은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서 그냥 스파이가 필요 없을 만큼 어떻게 능력을 개발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고, 진짜 초능력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사람들도 실제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했죠, 유리 겔라. 당시 유리 겔라는 전 세계에서 이 초능력 붐을 일으키면서 정말 전 세계 TV쇼에서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1984년도에 왔습니다. 세계의 경이로운 초능력 유리 겔라 쇼! 이러면서 생방송에 출연하였고, KBS에서 그때 출연했을 때 정말 엄청났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계와 숟가락을 들고 구부러져라! 외치면서 숟가락을 같이 구부르던 엄청난 시청률이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시청률이 그때 한 60% 정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리 겔라가 저에게 이야기한 바로는, 당시에 저희가 북한이랑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굴에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리 겔라한테 돈을 줘서 그 헬리콥터를 타고 땅굴을 찾아내라는 그 미션도 있고, 저쪽에 땅굴이 있다라고 해서 그쪽을 팠다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유리 겔라 씨 얘기라서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썰도 있습니다. 야, 유리 겔라가 얼마만큼 유명했냐면 말이죠,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2000년대생은 아마 알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융겔라라는 포켓몬 캐릭터가 있습니다. 융겔라. 네, 오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융겔라라는 포켓몬 캐릭터는 숟가락을 들고 이렇게 했죠. 그게 바로 유리 겔라가 모티브가 돼서 이제 만들어진 캐릭터인 것입니다. 하지만 1999년 유리 겔라는 융겔라의 캐릭터가 악당으로 나오는 것에 본인의 허락 없이 명의도용으로 포켓몬을 만들었다면서 닌텐도에 6천만 파운드, 그러니까 하나로 약 1,000억 원의 손해배상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문제가 길게 지속되었던 이 닌텐도의 저작권 문제를 20년이 지난 2020년에 저작권을 포기한다는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유리 겔라가 남기면서 저작권 문제가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유명했던 유리겔라 막 전 세계 투어도 하고 방송쇼도 해서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심지어 영국에 있는 집에는 헬리콥터 착륙장에는 헬리콥터가 있었으니까요. 그만큼 유명했던 유리겔라가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추락을 했죠. 그 이유는 제임스 랜디라는 초능력 상향꾼 때문입니다. 이 제임스 랜디는 나중에 제가 후일에 또 다루겠지만 초능력 상향꾼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 와서 제임스 랜디의 TV쇼를 SBS에서 했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사람도 되게 유명한데 이 분은 역시 마술사인데요. 이 마술사이면서도 이 마술을 초능력이라고 포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내거나 아니면 사이비 종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해왔고 그런 것들을 잡아내는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유리겔라도 피해갈 수가 없었죠. 유리겔라는 마술 트릭에 불과하다. 제임스 랜디가 이야기를 하면서 초능력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했고 그게 만약 초능력자가 맞다면 10억 원 정도를 내가 유리겔라한테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유리겔라는 증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유리겔라는 제임스 랜디를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에서 유리겔라는 자신의 초능력을 증명할 수가 없었고 법원에 제임스 랜디의 손을 들어주면서 오히려 법원에서는 유리겔라에게 12만 달러를 손해배상으로 제임스 랜디에게 지불하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유리겔라는 초능력자가 아닌 그냥 마술사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비난을 동시에 얻게 되었습니다. 자, 제임스 랜디와 재판 전에 아주 결정적으로 유리겔라가 대망신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의심을 갖던 미국 토크쇼가 있습니다. 지니 카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미국 토크쇼인데요. 197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지니 카슨이라는 MC가요, 사실은 예전에 마술사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마술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거 마술인데 왜 쟤는 총력이라고 이야기하지? 라는 의구심이 있었던 찰나 지니 카스는 제임스 랜디에게 아예 자문을 얻어서 자료를 구하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은 유리겔라가 정말 초능력자임을 입증할 수 있냐고 의견을 물어봐서 제임스 랜디의 의견대로 그렇게 했는데 유리겔라가 그 라이브 쇼에서 성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능력이 발현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한하게 퇴장을 하였죠. 그 위에 이제 유리겔라는 마술이라는 건 100% 성공할 수 있다. 허나 초능력이라는 건 항상 100%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초능력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쟤 초능력자 아닌 것 같은데 라면서 결정적으로 의심을 사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유리겔라는 마술사의 관점을 봤을 때는 멘탈 매지션에 가깝습니다. 멘탈 매직을 주로 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약간 최근에는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는지 2015년 이탈리아 매직 컨벤션, 그러니까 피즘이라는 마술 올림픽에 와갖고 강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멘탈 마술에 관련돼서 말이죠. 이건 굉장히 극히 드물게 알려진 사실인데요. 2015년에 그 마술 올림픽에서 강의를 할 때 저 역시 그 자리에 이제 그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술의 트릭이나 아니면 마술의 기법에 대해서 논의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자신을 포장하고 마케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람이죠. 마케팅 기법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이슈, 이 백신 맞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마케팅인 거죠. TV 마케팅에 이제 관련된 건데 전 세계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거기에 잘 이렇게 끌어와서 이렇게 포장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로 2004 8강전 잉글랜드 대 포르투갈 경기에서 이 승부차기까지 가게 된 그 경기에서 포르투갈의 승리였죠. 그런데 경기 후에 유리겔라가 방송 프로그램에서 베컴의 승부차기가 자신의 염통을 사용해서 실수를 유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영국 사람들한테 엄청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좀 독특하죠. 그리고 2014년에 아이폰 6 플러스가 출시되자마자 아이폰이 이렇게 휘어지는 세계적인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비난하는 이제 패러디가 나오기도 했는데 유리겔라는 아이폰 6 플러스의 휘어짐이 자기가 염력이 증폭이 돼서 휘어졌다고 이야기하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애플사에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좀 독특하기도 한데 전 세계적인 어떠한 이슈를 마케팅적인 요소로 잘 녹아내는 데는 아마 천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제임스 랜디와의 그 재판, 패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리 겔라를 그냥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술사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좀 저는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떠한 TV에서요, 카메라를 최대한 가깝게 해서 하는 그런 클로즈업 마술, 그런 것들을 방송으로 처음으로 그렇게 풀어낸 사람이 유리 겔라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폄하되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 마술사들이 가장 이제 경계해야 될 부분이 이거죠. 이것은 나의 초능력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사람들이 굉장히 현혹이 될 수도 있으니 그런 경계선은 좀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최강의 또 멘탈 매지션, 또 맥스 메이븐이라는 대마법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정말 많이 물어본다. 이것은 정말 마음을 읽은 것이냐, 초능력이냐, 혹은 마술이냐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 달린 것입니다. 아마 그 말이 가장 정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제가 마술을 했을 때 저는 단 한 번도 이건 전 초능력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법이라고 판단할 뿐이죠. 자, 어찌됐든 유리 겔라는 이렇게 많은 비난, 또 많은 이슈,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사실 그가 남긴 또 업적은 또 완벽하게 무시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멘탈 매직의 발전, 그리고 TV 마술의 또 발전을 가져오기도 하였고, 그 덕분에 멘탈 매직 장르가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전되고 논의된 것도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최근 화제 인물이었던 유리 겔라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오늘 컨텐츠가 재밌었다면 댓글에다가 너무너무 유익한 정보였어요. 유리 겔라가 그런 사람이었군요 라고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 정보가 또 많은 사람들의 공유될 수 있도록 친구들한테 널리 퍼지면서 야, 옛날에 이런 마술사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화제래 라면서 많이 퍼뜨려 주시면 저희도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다 함께 마지막으로 외쳐볼까요? 후뿌뿌뿌